이번에 볼 게임은 굶지마 투게더입니다. 끊임없이 절 괴롭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하면서 사계절을 생존해야 하는 게임이죠. 전 다양한 캐릭터 중 영혼을 위한 워톡스로 100일 동안 생존해 볼 겁니다. 이번 생존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보스를 잡는 거예요. 서브 목표도 있는데 잡은 보스들을 전부 석상으로 박제해 보겠습니다. 용팔이로 시작해서 천상의 비공자로 끝나는 100일간의 모험, 바로 가보죠.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새빨간 거, 이게 영혼입니다. 보톡스는 과장 한 스푼 보태서 영혼만 있어도 생존이 가능한 수준이죠. 먼저 영혼 하나를 소모해서 단거리 순간이동이 가능해요. 영혼은 방금 보신 것처럼 생물체를 잡을 때마다 얻을 수 있어요. 스타팅 지역 근처에선 나비가 버글버글하기 때문에 전부 영혼으로 바꿔 먹었습니다. 또 워톡스는 다른 캐릭터에 비해 기초 자원의 중요도가 높아요. 특히 풀떼기가 항상 부족해서 여기서 많이 캐갈 겁니다. 숲이나 모자이크 지형으로 들어가면 풀을 영원히 볼 수 없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바로 옆에선 중요한 구조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죽었을 때 부활할 수 있는 부활 재단이에요. 돼지머리 4개 꽂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곡괭이 하나 만들고 미니맵 켜서 딸깍. 워톡스의 장점은 압도적인 기동성이 있어요. 맵을 밝힌 곳은 어디든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소모되는 영혼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동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 게임에서 이동 시간을 없앨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능력인 거죠. 캐온돌로 망치를 만들어서 머리 4개 부숴줍니다. 장가지와 돼지꼬리를 8개씩 얻었어요. 옆 강에선 편지가 된 병을 발견합니다. 바로 풀벨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풀이 8개나 소모되기 때문에 초반 풀떼기를 많이 캐준 거예요. 다행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노를 만들 필요는 없었네요. 이걸 사용하면 한 섬이 지도에 표시되는데 여기엔 한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달선 보스인 천상의 대변자를 잡기 위해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장소죠. 편지를 사용하면 병만 남게 되는데 이게 워톡스 필수템입니다. 병 대리석, 빨간 보석으로 영혼 단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영혼을 40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혼을 20개까지만 들고 다닐 수 있고 욕심을 부려서 주머니 터질 때까지 채워넣으면 대부분이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영혼 단지에 넣어둔 영혼은 카운팅에 포함되지 않고 단지 하나당 40개의 추가 영혼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보유한 영혼 단지 하나당 최대 보유 한도가 5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단지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서 가까이에 있는 싱크홀을 통해 동굴에 입장했습니다. 여기서 랜턴 만들 때 사용할 전구근을 2개 캐줄 거예요. 바로 옆이 파란버섯 지형이네요. 완전히 개꿀이죠. 파란버섯 옆에는 달 유적이 위치한 달버섯 지형이 무조건 붙어 나옵니다. 여기도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곳인데 찾을 수고를 덜었네요. 당장은 갈 필요 없으니 일단 지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초반 탐사는 자갈길을 따라갈 거예요. 이유는 금방 알게 되실 거랍니다. 운 좋게 눈알뼈도 발견했어요. 이걸 들고 있으면 호박처럼 생긴 9칸짜리 캐리어가 저를 따라다닙니다. 얜 체스터예요. 가방 공간 처리야 게이드, 스토킹하는 박쥐들도 성도시켜줬습니다. 당장 안 쓸 법한 아이템들 전부 정리해주고 그동안 모은 나비를 먹어서 체력을 회복시켜줬어요. 자갈길 양 끝에는 높은 확률로 돼지마을이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돼지집을 부숴서 판자랑 석재를 모았어요. 이 둘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자원이고 스토리 진행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돼지집 철거예요. 스킬 트리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워톡스는 성과 악의 성향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전 악성향 스킬을 더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돼지에게 적 취급을 받게 됩니다. 집을 부수자마자 바로 전투 준비해야 하는 거죠. 돼지는 5대까지 치고 빠질 수 있는데 이게 타이밍이 빡빡해서 4대 카이팅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돼지들이 모아둔 풀떼기도 챙겨줬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요. 바로 옆 숲에선 테라리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에 일단 거미집부터 정리했어요. 과연? 금이랑 나무 개꿀. 벌써 밤이 되었길래 횃불을 하나 만들어서 나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곤 바로 과학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건 굶지마의 제작대입니다. 가장 먼저 연금술 엔진을 프리빌딩했어요. 건축물을 짓고 설치를 하지 않으면 제작 탭에 저장이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인벤 공간 알차게 쓰는 거죠. 그리곤 가방, 삽, 창을 만들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제작해주고 과학기계는 철거했어요.
철거하면 재료를 절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삽으로 할 일은 도굴입니다. 2번 삽질에 빨간 보석 2개. 운이 너무 좋은데요. 영혼 단지를 만드는데 보석이 필요했었죠. 무덤을 팔 때마다 정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1차 도굴은 여기서 만족. 비팔로도 발견했어요. 여기선 거름을 챙겼습니다. 거름은 총 8개가 필요한데 이번 사바나는 크기가 작아서 3개밖에 못 얻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일단 웜을 타고 이동. 나온 것도 사바나였습니다. 동선이 너무 탄탄대로인데요. 살짝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거름 8개 전부 획득. 그래서 이걸 왜 모으냐? 아까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할머니가 주시는 퀘스트 중 10가지를 수행하면 진주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천상의 대변자 소환 템플릿입니다. 제가 수행할 10가지 과제는 이것들인데 대리덤불 심기 과제에 비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해야만 하는 과제가 2가지 있어요. 일단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비 10마리를 잡아야 해요. 나비는 낮에만 등장하고 사계절 중 유일하게 겨울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가을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 봄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갈치기 보따리를 만들었어요. 이건 워톡스 전용 잠자리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3마리 잡아주고 탐사는 계속 이어졌고 대리석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여긴 그림자 기물 보스전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다른 거죠. 석상을 캐면 대리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곡괭이가 터져서 옆에 푼 곡괭이를 살짝 빌렸어요. 이걸로 첫 영혼 단지를 개시했어요. 아직 영혼이 넘쳐 흐르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일단 뿌듯하죠. 3일차에는 자갈길 반대쪽으로 향했습니다. 금광석을 캐서 틈틈이 금도 보충해줬어요. 자갈길 끝에는 돼지왕이 있었고 무덤을 파서 얻은 잡동사니를 금으로 바꿨습니다. 돼지왕 버치너치형에선 하나 더 챙겨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팸플릿입니다. 이건 글로머 석상 앞에서 무조건 발견할 수 있어요. 스타팅 지역 근처에 말벌지대가 있더라고요. 진작에 이쪽으로 출발했다면 훨씬 빠르게 맵을 밝힐 수 있었겠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입니다. 말벌은 워톡스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좋은 영혼 공급원이죠. 말벌 잡는 팁입니다. 첫 번째 영혼 도약에서 나온 불신은 터질 때 51의 데미지를 줘요. 그리고 영혼이 끌려올 때 25.5의 데미지를 추가로 주는데 이건 제가 찍은 악성향 스킬 때문입니다. 말벌의 체력은 100이고 분신 51, 영혼 2개 51 하면 102죠. 즉 아무리 많은 말벌이 모여 있어도 일단 2마리만 잡으면 깔끔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조금만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착지는 말벌지대 근처로 정했습니다. 영혼 수급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영혼 부족해지면 집 앞 마실 나가서 캐우면 되는 거죠. 아까 따온 전구근으로 랜턴 만들고 기상 예보기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날씨를 알려주는 건물이에요. 가을에 해야 하는 2번째 과제는 비 오는 날 우산 전달하기입니다. 겨울이 되어버리면 비 대신 눈이 와버리거든요. 하지만 가을에 비는 무작위로 내리기 때문에 정보가 전혀 없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첫 가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써야 해요. 지금 보시는 예쁜 양산을 만들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미리 만들어버렸네요. 개비 국밥 무기와 방어구도 제작했어요. 템빠따와 풋볼 헬멧을 제작했습니다. 템빠따는 신선도 시스템이 적용된 유일한 무기예요. 썩기 전까지는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체력이 많은 보스를 잡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일차 아침은 영혼 먹방으로 시작했어요. 영혼 하나당 25의 헛기를 채워줍니다. 밥 먹었으면 일해야죠. 쇠스랑 만들어서 베이스 범위를 표시했어요. 전 깔끔한 걸 선호해서 범위를 표시하지 않으면 손발이 막 떨리더라고요. 5곱하기5로 만든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여름에 사용할 얼음 분사기 범위에 최대한 맞춘 형태예요. 정중앙에 분사기를 설치해주면 베이스 완성! 이지만 지금은 얼음이 없으니 일단 보류. 영혼 수집 실전 강의 들어갑니다. 일단 냅다 달려서 벌들을 최대한 모아줘요.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 분신 터뜨려주고 앞에 있는 벌 2마리 잡습니다. 그럼 와바박 죽는 거죠. 여기서 잡기술 하나 더 있어요. 영혼이 제 품으로 안기려고 할 때 냅다 옆 벌집으로 달려요. 그럼 벌들이 깔끔하죠. 집 바로 옆 워몰을 탔더니 용파리 사막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당분간 비도 안 올 것 같으니 바로 용파리 토벌 준비할게요. 미니웹 켜서 딸깍. 영혼을 바닥에 버리면 하나당 체력을 15 회복할 수 있어요. 영혼 위에 커서를 올리고 Shift 클릭을 누르면 빠르게 버릴 수 있습니다. 성능 묻혔죠?
토벌 준비물은 돌백입니다. 넉넉하게 36개 만들었어요. 이걸 용암 가까운 곳에 쭉 깔아줍니다. 용팔이 패턴 회피를 위한 작업이에요. 중앙에 한 칸 비운 거 보이시나요? 여긴 벽 대신 조각상을 설치할 거랍니다. 도예가의 돌림판에 석재를 주면 조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림판은 미리 프리빌딩 해왔어요. 왜 중앙을 굳이 조각상을 설치했는지는 보스전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돌벽 너머로 용팔이를 데려와 줍니다. 용팔이는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첫 탈을 맞고 시작하지만 워톡스는 그럴 리 없죠. 타이밍 맞게 도약 사용해주면 회피할 수 있습니다. 카이팅은 6대, 살짝 주건을 더하면 5.8대 정도 같아요. 마지막 공격 모션이 끝나기 전에 반대로 도망쳐야 회피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계속 고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일단 몇 대 맞으면서 타이밍 감각을 다시 잡는 게 좋아요. 이걸 반복해서 체력을 80%까지 깎으면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건 아니고 용암 애벌레 소환 패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리 작업해둔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조각상에 영원히 비비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몹들은 조각상을 빈 공간으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어 지나가고 싶어 하지만 지나갈 수 없죠. 저로서는 개꿀이긴 해요.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옆에 선인장 좀 뜯을랬는데 오야,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요. 애벌레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발화하게 되는데 이때 집중을 빡 해야 합니다. 소환한 벌레들이 전부 죽으면 일정 확률로 광폭화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건 펜플룻으로 쉽게 파괴할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한 대 투, 그리고 바로 빠지면 다시 원래 템포로 카이팅 시작. 이걸 하루 정도 반복하면 되는데 한 번씩 펜플룻이 씹힐 때가 있어요. 그럼 살짝 거리 벌려주고 다시 사용해주면 방금 밥 먹은 애기 마냥 곤히 자는 거죠. 하루하고도 조금 더 걸렸네요. 용팔이 컷! 보상으로는 모든 종류의 보석과 비늘, 그리고 용비네로아로 청사진을 얻었어요. 이건 무한 열원겸 광원이라 겨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가방 공간이 부족해서 일단 비늘만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일차 아침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비가 온다더라고요. 용팔이 사막에서 선인장 파밍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어 몬스터도 호다닥 잡았어요. 나이트는 세대 카이팅하면 됩니다. 기어 2개 획득. 이건 냉장고 만드는 데 사용할게요. 그리고 바닥에 깔린 카펫도 5개 챙겼어요. 할머니 집 수리에 필요한 물품이랍니다. 이제 처음으로 할머니를 뵈러 가게 됐으니 준비 확실하게 해야죠.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한 법이니까요. 대리석 보충도 했습니다. 아침이 끝나가기 직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산 하나 만들어서 할머니 섬으로 얼른 이동했어요. 비가 내리자마자 바로 뛰어간 이유는 할머니는 아침형 인간이라 저녁만 되면 집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가을에 오는 비는 반나절 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산 씌워드리기도 성공. 할머니 섬에 있는 하얀 나무를 부수면 유목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고성능 노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재료입니다. 항해할 때 유목로가 없다면 답답해 죽거든요. 섬에 널브러진 다시마를 전부 건조대에 걸었습니다. 일단 과제 2개 끝냈으니 다시 선인장 파밍 시작. 선인장은 구워 먹으면 정신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설명드려야 할 점은 워톡스는 음식의 회복 효과를 다른 캐릭터에 비해 절반만 받는다는 겁니다. 즉 정신력 회복도 절반만 가능한 거죠. 체력이랑 허기는 영원으로 극복 가능하지만 초반 정신력 관리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다음 계획은 동굴 탐사를 진행하는 거고 동굴에서는 정신력이 쭉쭉 깎이기 때문에 선인장을 상당히 많이 챙겨가는 게 좋아요. 병 하나 게이드. 풀떼기가 더 부족해져서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막에 굴러다니는 회전초를 캤습니다. 여기선 풀떼기와 장가지 그리고 잡동사니를 얻을 수 있어요. 회전초 한 개당 자원이 3개씩 나오기 때문에 초차만 갈 수 있다면 가성비 좋은 자원입니다. 7일차입니다. 영혼 보충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면을 자주 안 보여드리더라도 영혼이 다 떨어질 때마다 항상 여기서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추가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말벌시대 옆인 오아시스였어요. 여기서도 편지 담긴 병을 추가로 발견했어요. 심지어 2개입니다. 풀절약 완전히 개꿀이죠. 여기서 항해 꿀팁 하나 들어갑니다. 지금 물결 모양에 집중해주세요. 일자로 오르는 중이죠. 여기가 얕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왼쪽 바다는 시옷 모양입니다. 이건 깊은 바다예요. 자세히 보면 물색도 살짝 다르죠. 보통 항해를 하면 조금만 앞으로 움직여도 금방 깊은 바다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은 쭉 얕은 바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에 구조물이나 섬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소금지대를 발견했어요.
얼굴만 내놓고 다니는 녀석들을 잡아서 조개 껍데기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할머니 집 수리에 필요한 재료예요. 판단 좋았죠? 10개 모아서 오아시스로 돌아왔고 다시 선인장 파밍 했습니다. 오아시스 옆에는 숲이 있었어요. 여기서 월석재단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찾고 싶었던 구조물이에요. 지금 당장 사용할 건 아니라 일단 위치만 확인해뒀습니다. 또 신기하게 생긴 나무도 찾았어요. 이건 숲 지형에서만 랜덤으로 등장하는데 주변에 악마의 꽃이 심어져 있는 걸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걸 캐면 생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등급 장비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재료예요. 이제 필요한 건 전부 찾았으니 동굴 탐사를 갈 건데 그 전에 할머니 섬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까 우산 주는데 정신 팔려서 다른 걸 못하고 그냥 와버렸거든요. 나비 10마리 땅에 심어서 꽃으로 만들고 베리덤불도 심었습니다. 할머니 집 업글까지 잊지 않았어요. 아까 쟁여온 조개 사용했습니다. 2단계 업글까지 하려 했는데 전구근이 없어서 일단 보류. 이건 동굴 갔다 오면서 챙겨올게요. 덤불에 걸음까지 주면 끝. 이젠 동굴 탐사 준비해야죠. 일단 영혼단지 가득 채워주고 나비 잡고 남은 보따리로 벌 몇 마리 잡았어요. 이건 도시락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배고플 때 까먹을 거예요. 방어구 만들 밧줄 몇 개 챙겨주고 금도끼랑 곡괭이 2개씩 만들었어요. 집 옆에 싱크홀이 있어서 여기로 입장했습니다. 일단 풀 보충 좀 하고. 이번 동굴 탐사의 목적은 유적이에요. 유적을 찾는 방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흙토탄 찾기. 바닥이 주황색인 곳이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흙토탄이라고 다 유적 방향은 아니고 이렇게 고근이 많은 곳은 제외입니다. 고근이 없는 진흙지대를 찾아야 해요. 고근이 없는 석순지대를 돌다 보면 어항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굴의 체스터 허치입니다. 유적 탐사를 하면 가방 공간이 항상 부족해지는데 허치를 발견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완전히 개꿀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끼 찾기. 이끼가 보인다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숭이굴 찾기. 네 번째는 유적 바닥 찾기인데 전 유적 바닥부터 찾아버렸네요. 바닥이 보이는 곳을 따라가면 유적 입구입니다. 유적에는 망가진 기어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위험한 건 룩입니다. 허치를 잘못 때려가면 룩 돌침 맞고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주차해두고 탐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런 룩도 잘 이용한다면 유적 터는 시간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돌진은 아군 적군 가리지 않거든요. 룩 도움 받아서 비숍 처리했어요. 동상도 직접 캘 필요가 없습니다. 경로만 잘 맞춰서 서 있으면 알아서 부숴주거든요. 동상을 부수면 툴렛 사이트랑 보석을 얻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초록색 보석입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동굴에는 악몽주기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일정 간격마다 악몽 등불에 불이 들어오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기서 악몽목들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이때 유적 탐사를 하는 건 꽤 위험한 일이라 등불의 변화를 잘 지켜보면서 파밍을 해야 합니다. 유적방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방마다 등장하는 기어몹의 종류도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동상 8개가 있는 방은 확정적으로 비숍 2마리가 같이 나와요. 느려. 오톡스는 공격 모션 보고 영혼 도약으로 회피하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원하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전 유적 끝에 연결된 미로를 찾아야 해요. 이걸 어떻게 참아? 잘못 들어왔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웬만하면 유적은 3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다른 입구를 찾으면 돼요. 넌 뭐냐? 갑자기 현숭이들의 습격을 받았지만 악몽 연료로 맛있게 바꿔 먹었답니다. 두 번째 유적에서는 망가진 사이비 장치를 발견했어요. 이건 고성능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제작대인데 지금은 망가진 상태라 몇 종류 못 만들긴 합니다. 여기선 툴렛 사이트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고대의 수호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이번에도 헛걸음하면 계획이 크게 틀어질 것 같아 큰맘 먹고 만들었답니다. 미니맵 위쪽에 표시된 마크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방향이 맞았던 것 같네요. 미로가 나오면 오케이. 들어갈 때는 상자도 한 번씩 들춰졌고 여기서는 악몽 연료와 툴렛 사이트를 꽤 많이 챙길 수 있었습니다. 미로 끝에는 고대의 수호자가 있어요. 다짜고짜 돌진하는 이 녀석, 알고 보면 보험 사기꾼입니다. 기동기에 숨어있으면 자기 혼자 받고 나가 떨어지는데 이때가 딜타임입니다. 다리야 움직여라. 보통 10에서 12대 치고 빠지면 됩니다. 전 렉 때문에 조금밖에 못 때렸어요. 체력을 6장까지 깎으면 이 페이지에 들어가고 2가지 패턴을 더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돌진 후 점프 패턴이에요. 이걸 수직 무빙으로 간단하게 피할 수 있어요. 오톡스만의 파이법을 알려드리면 돌진 모션 때 영혼 드락을 사용하면 무조건 점프를 하기 때문에 딜타임을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자 촉수입니다. 바닥에서 꿈틀대는 그림자들 보이시나요? 가까이 다가가면 휘치 휘치. 이거 상당히 아파요. 방어구가 순식간에 갈려 나가기 때문에 여분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좋았겠더라고요. 전 골로 갈 뻔했습니다. 위기 상황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침착하게 패턴에 피하고 풋볼에 맷 광클. 휴,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죠. 영원 광클로 피해 복해주고 수호자 컷, 항목목 잡고 정신력 회복까지. 좋았다이. 즐거운 상자 까기 시간. 주요 보상으로는 툴렛 사이트와 보석, 툴렛 몽둥이와 별구름 지팡이, 그리고 동굴 보스전 준비물인 고데이 열쇠를 얻었습니다. 11일 밤까지 시간이 하루 정도 남았더라고요. 처음 들어갔었던 유적 싹싹 발라먹으러 갈게요. 유적 입구에 의자가 있는 방이 있는데 여기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정신력이 바닥을 칠 때만 직접 만질 수 있어요. 정신력 떨어질 때까지 선인장 구우며 기다렸습니다. 모닥불을 미리 프리빌딩 해왔어요. 준비성 깔끔하죠. 전부 구웠는데도 아직도 멀쩡하길래 생고기 2개 먹어서 강제로 정신력 낮췄어요. 그럼 휴식을 방해할 수 있고 청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퀘스트 중 의자 설치하기. 여기에 필요한 청사진이에요. 선인장을 미리 안 먹은 이유도 이것 때문이랍니다. 영혼이 딱 집으로 돌아갈 분량만큼만 남았길래 정신력만 채우고 바로 복귀했습니다. 오늘은 보름달이 뜨는 밤입니다. 달 주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장 어두운 sak에서 가장 밝은 보름까진 10일이 소요됩니다. 즉 20일마다 삭 또는 보름이 돌아온다는 거죠. 삭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은 그림자 괴물 보수전, 보름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은 월석 재단 이벤트입니다. 재단 주변의 석상을 부숴주고 여기서 얻은 월석으로 재단을 수리했어요. 그리고 돌벽을 뚫어주고 별부름 지팡이를 재단에 꽂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입구를 표시판으로 막으면 완성! 표시판은 조각상과 동일한 역할을 하거든요. 똥파리 잡을 때 사용했었죠. 밤이 되면 이벤트가 시작되고 달의 기운에 이끌린 몬스터들이 재단을 파괴하려고 달려옵니다. 운이 좋으면 표시판에 잘 비비는데 아닐 수도 있어서 살짝 집중해야 합니다. 옆 벽을 부수는 녀석은 따로 처리해줬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앞쪽 벽을 한 대씩 툭툭 치더라고요. 이건 펜플루스로 대처했습니다. 네 번째 사용하자마자 성공. 달부름 지팡이 획득. 그런 다음 바로 미니앱 켜서 딸깍. 글로머 데려오기까지. 동선 깔끔하죠. 다시 재단으로 돌아가보죠. 이벤트가 끝나면 몹들은 전부 월석 동상으로 변합니다. 월석은 할머니 집 수리에 필요한 재료라 얘들을 채광해서 마련했어요. 다음에 또 사용해야 되니까 재단 수리까지. 그동안 계속 쉼없이 달려왔으니까 기초자원 마련하면서 숨 돌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돼지왕 주변의 집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얻은 판자로 상자를 잔뜩 만들었습니다. 힘들 땐 역시 할머니 얼굴 뵈러 가야죠. 집 수리도 마무리하고 유적에서 가져온 의자도 만들면서 할머니가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깜짝 놀라시겠죠? 그래서 보상을 직접 챙겼습니다. 제가 걸어둔 다시마가 잘 말랐더라고요. 정신력 회복 개꿀. 고맙다고 하시네요. 선물을 알아서 챙겨서 괜찮은데. 할머니께 집게 도르래 청사진을 구매했어요. 이건 섬 주변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데 필요한 장치예요. 배에 딱 설치해주고 레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치가 작동하면 배를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이지만 시간을 아껴봤어요. 입력이 끝난 뒤엔 망치들까지. 도르래는 나중에도 한 번 더 써야 해요. 여기서 나온 재료 다시 사용해서 프리빌딩 했습니다. 다시 동굴 들어왔습니다. 유적을 제대로 못 들었었죠. 진짜로 싹싹 발라먹고 고등급 아이템들 한 보따리 챙겨오도록 할게요. 이것도 꿀팁인데 곡괭이 알차게 사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서지기 직전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관. 다른 하나도 1% 남기고 보관했어요. 그런 다음 사이비 장치로 이동합니다. 툴렛 사이트 6개 사용하면 번듯한 사이비 장치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곡괭이를 만들면 돼요. 내구도 돌아왔죠? 곡괭이는 조합식대로 도끼 플러스 곡괭이라 하나만 들고 다녀도 2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개꿀 도구입니다. 남은 석상 전부 털고 있는데 미니맵에 뭔가가 살짝 보였습니다. 바로 이동. 고대의 연료식공을 소환할 수 있는 아트리움이었네요. 완전히 이렇게 비키죠? 일단 위치 확인. 다시 사이비 장치로 돌아와서 사용할 아이템들 만들었습니다. 먼저 제작 비용을 절반 할인해주는 건설의 부적을 만들었어요. 이걸 착용하고 해체의 지팡이를 만듭니다. 이름처럼 제작에 사용한 재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둘 다 초록 보석을 사용해서 목걸이를 차고 지팡이를 만든 거랍니다. 보석 한 개의 이득이죠. 일단 달보름 지팡이부터 해체했어요. 여기선 달 유적에서 사용할 아이템인 무지개 보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원 복사 보여드릴게요. 부적과 지팡이를 콤보로 사용하면 자원 복사가 가능합니다. 반값을 사서 원가에 되팔기, 완전히 남는 장사죠. 전 툴레 몽둥이를 이용해서 자원을 불렸습니다. 생목, 툴레 사이트, 악몽 연료를 전부 복사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요. 초록 보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했고 툴레 뚝배기 3개, 툴레 몽둥이 3개, 별부름 지팡이 3개를 만들고 남은 자원은 전부 갑옷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투구보다 갑옷이 내구도가 몇 배는 높아서 훨씬 효율이 좋아요. 허치까지 동원했는데도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별부름 지팡이는 다음에 와서 데려갈게요. 기한은 딸깍. 가방 정리 한번 해주고 영혼 챙겨서 다시 동굴로 갑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처음에 발견한 파란버섯 지형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는 달 유적을 갈 겁니다. 파란버섯 지형을 지나면 달버섯 지형이 나오고 더 깊은 곳에는 유적으로 들어가는 샛길이 있어요. 유적 안쪽으로 쭉쭉 들어가면 이런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제발 무지개 보석 끼워달라고 애원하는 느낌이죠. 소원 한번 들어줄게요. 무지개 보석을 끼우면 잠들어 있던 유적이 깨어나고 지식의 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샘을 이용할 거예요. 이걸 작동시키면 증류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적 중앙에 발판이 있는데 중앙 칸에 이걸 드랍하고 발판을 순서대로 밟으면 제작법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예요. 발판 순서는 매번 랜덤이라 노가다가 살짝 필요합니다. 과연... 영체 탐지기 설계도 획득, 재료는 툴레 사이트와 월석입니다. 이건 달유적의 동상을 부숴서 미리 챙겨놨어요. 바로 2개 제작. 이걸 작동시키기 전에 용팔이 비늘 불리는 작업부터 보여드릴게요. 비늘 바닥 만듭니다. 비늘 1개에 바닥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 해치 지팡이로 분해하면 비늘 복사 성공! 바로 만들기엔 수치 부족하니까 일단 할 일부터 하죠. 영체 탐지기 작동시킵니다. 이건 달섬 보스 소환을 위한 준비물을 찾는 과정이에요. 몇 초 뒤에 바닥에 화살표가 생기고 화살표가 겹치는 방향으로 이동해 줍니다. 2개를 동시에 돌리면 대략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어요. 화살표가 보이는 지점에 영체 탐지기를 설치했고 땅에서 뭔가를 파냈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천상 구조물은 총 3종류고 성소, 재단, 곡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총 2종류고 방금 보신 것처럼 지상에서 영체 탐지기를 작동시켜 얻을 수 있어요. 재단은 총 3종류고 달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물은 대기왕 보스를 잡아서 획득할 수 있는데 여기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잡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2번째 지상 곡물도 얻었습니다. 다음 구조물 찾으러 가기 전에 방화범이 되어봤습니다. 약간의 일탈 같은 거죠. 바싹 타버린 나무들을 전부 베어졌고 수치를 꽤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용비늘 화로를 4개 만들었어요. 보온석도 미리 만들었고 화로들 중앙에 놔둡니다. 굳이 비늘 복사한 이유는 화로를 여러 개 붙여 지으면 보온석이 가열되는 최대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겨울에 더 오랜 시간 동안 탐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미묘한 차이 같아 보여도 은근 쏠쏠하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또 할머니 섬 갑니다. 의지 안 드셨는지 다시 감시하러 왔습니다. 확실히 마음에 안 드시긴 하셨나봐요. 톱마탕 정사진을 주셨습니다. 여기선 나무 가구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의자 대신 나무 의자를 설치해드리면 즐거우신 거 맞죠? 다시 영체 탐지기 돌렸습니다. 꿀팁 하나 드리면 영체 탐지기를 작동시키고 망치로 부수면 재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무한 사용 가능한 거죠. 지상 구조물을 전부 찾게 되면 영체 탐지기는 달섬에 있는 구조물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즉, 이 화살표를 따라 항해하면 달섬에 도착할 수 있어요. 항해 중간에 밤이 되었지만 랜턴 떨구고 놓쳐서 달섬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봐도 나 곡물이요 하고 있는 구조물들 3개 전부 캤어요. 이걸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물론 영혼 도약으로 가능해요. 그런 다음 얘들을 순서대로 바닥에 있는 균열에 끼워주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끼워도 되는 건 아니에요. 구조물이 총 3종류라고 했었죠. 이걸 전부 끼워야 하기 때문에 균열이 삼각형으로 이루고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한 개는 클리어. 지상 곡물도 운반합니다. 지도 켜서 달섬으로 이동.
간단하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대개왕 잡으러 가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21일 밤은 사기 되는 날이고 이때 그림자 보스전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준비물이 3개가 있어요. 맵 곳곳에 떨어진 대리석 조각을 처음에 보셨던 기물 조각상이 있는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위치는 랜덤이에요. 전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그래서 21일 밤까지는 맵을 밝히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고철더미도 발견했어요. 천상의 대변자 신규 보스를 소환할 때 꼭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죠. 일단 불법 증축 건축물 먼저 부숴주고 망치 들고 울타리 부숴줍니다. 장가지도 쏠쏠하긴 하지만 핵심은 고철더미예요. 천상의 대변자 8개, 신규 보스 31개, 이게 최소 39개가 필요합니다. 울타리는 3일마다 리젠되기 때문에 자주 와서 계속 해줄게요. 이제 가을이 끝나갑니다. 비팔로 사냥했어요. 여기서 얻어가야 할 건 비팔로 털 8개와 뿔이에요. 이걸로 겨울을 뜨뜻하게 보낼 비팔로 모자를 만들 겁니다. 밤이 되니 온몸이 달달 떨려서 보온석 챙기러 왔어요. 온도 무려 89도. 왔다 맞드시는. 그리고 별부름 지팡이를 집 주변에 사용했습니다. 3일 넘게 지속되는 작은 별을 불러올 수 있고 이건 빛과 열을 모두 제공하는 녀석이에요. 집 관리 좀 했으니 맥터스크 불이 잡으러 왔습니다. 겨울에만 등장하는 놈들이지만 드랍하는 아이템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얼음 사냥개부터 처리해주고 도약을 사용해서 여기저기 안마해주면 됩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도망가는 걸 끝까지 쫓아가서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패하는데 도약 쓰면 바보가 되더라고요. 보톡스 좋아요. 아무튼 오늘이 보스전을 해야 하는 날인데 마지막 조각상 하나를 결국 못 찾았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사게 해야겠네요. 바다 코끼리의 누런 이빨로 워킹 케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속을 25% 올려주는 아이템이에요. 말씀은 안 드렸었지만 가을이 끝나기 전에 제가 몰래 농사를 지어놨었어요. 먹고 살려고 지은 건 아니고 감자가 필요했었는데 무려 3개나 얻었어요. 어떤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할 텐데 이것 또한 달보스 준비물입니다. 다음 준비물도 발견했어요. 운석시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기존의 운석과 다르게 생긴 넓적한 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캐면 천상의 구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름부터 핵심 준비물 같죠? 얼추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 대개왕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할머니 과제의 보상인 진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7번 과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행한 상태예요. 눈은 겨울이 시작되고 2에서 3일 후에 보통 내리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랍니다. 23일 차입니다. 진주 얻자마자 바로 대개왕으로 뛸 거라 미리 준비했어요. 말벌 40마리 챙겨갑니다. 대개왕을 전투 없이 잡는 가장 대표적인 공수죠. 어떻게 하는지는 곧 보여드릴게요. 말벌 잡다 보니 갑자기 눈이 내렸습니다. 타이밍 깔끔해요. 일단 할 건 마저 하고 할머니 섬으로 이동해서 패딩 드렸어요. 감동을 받으신 할머니는 품속에서 진주를 하나 꺼내주십니다. 바로 대개왕 잡으러 가보죠. 이번에도 영체 탐지기 도움 받았습니다. 마지막 화살표는 대개왕의 위치를 알려줘요. 대개왕은 바다 위에 있는 보스라 직접 노를 저어서 찾아가야 합니다. 풀배 띄우고 열심히 움직였어요. 쭉쭉 가다 보면 암초가 나오는데 쿨하게 막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별부름 지팡이로 주변을 밝히고 미리 가져온 풀배를 하나 더 설치했어요. 살짝 거리 벌려줍니다. 기존의 배로 이동해주고 미리 가져온 보석을 대개왕에게 꽂아줬어요. 전 보라보석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보석 끼우기 전에 말벌 드랍하고 펜플루스로 바로 재웁니다. 마지막 보석 자리에는 진주를 꽂으면 돼요. 그리고 바로 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사용하는 보석의 종류에 따라 패턴이 달라지는데 말벌 꼼수는 전부 보라보석을 사용하는 게 무난해요. 제일 얻기 쉬운 보석이기도 하고요. 또 진주를 꽂아야만 천상의 곡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벌 꼼수 사용할 때 팁 하나 드리자면 대개왕을 바라본 상태로 말벌을 드랍해야 좋아요. 그래야 말벌이 더 많이 살아서 보스전이 더 빨리 끝나요. 전 방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대개왕 컷! 진주를 꽂은 대개왕을 잡으면 바다 쓰레기 하나가 나타나요. 집게 도르에 설치하고 건져 올려줍니다. 천상의 곡물이에요. 이것도 달 균열로 옮겼어요. 3가지 구조물을 전부 꽂으면 수상한 힘이 활성화가 되고 하루 종일 보름달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달 폭풍이 불기 시작해요. 폭풍하는 너무 거세서 시야가 좁아지고 이동 속도도 느려집니다. 계속 이러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방법을 찾아야죠. 폭풍 속을 돌아다니다 보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저한테 청사진 몇 개 던져주고 어디론가 도망치십니다. 하나는 미안해 싫어.
이건 천상의 대변자를 소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하나는 우주 고글입니다. 감자와 달 파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달 파편은 할머니 섬에서 몰래 서리해 왔답니다. 고글을 착용하면 제약 없이 폭풍 속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번개가 친 곳에 생기는 파편도 채굴하고 둥둥 떠다니는 달빛은 잠자리채로 낚았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채집하면서 할아버지의 실험을 도와드렸습니다. 달라는 도구를 가져다 드리면 돼요. 총 5번 반복하면 실험이 완료되고 억제된 정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천상의 대변자를 잡을 수 있어요. 달섬으로 가서 미안의 실험 설치해주고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챙겨온 준비물은 영혼단지 4개와 영혼 32개인데 총 192개 분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툴레 장비들 싹싹 긁어 왔어요. 이번 보스전에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운석과 함께 천상의 대변자가 등장해요. 1페이지 체력은 만입니다. 패턴은 단순해요. 살짝 달려오면서 갑자기 구르기, 옆으로 쓱 움직여서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2번 바꾼 후가 딜타임, 10대 정도 치고 빠지면 돼요. 다음 패턴은 앙탈 부리기, 최소 4번, 최대 6번입니다.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걸 반복하면 되고 중간중간 영혼 도약을 이용해서 극한까지 딜타임을 땡겼어요. 1패는 쉽게 컷, 2패도 비슷한 패턴을 사용합니다. 빅서기 패턴이에요. 한 대 맞자마자 경직당해서 한 점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거리를 벌려두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패턴은 땅 찍으면서 게슈탈트 소환. 이건 영혼 도약으로 잠깐 빠졌다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파괴할 수 있어요. 땅 내려찍기. 이건 근접 공격 같아 보여도 가시가 생기는 지역에만 딜을 넣는 패턴이에요. 가장 쉬운 패턴입니다. 이때가 핵심 딜타임이에요.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2패도 은근 단순해서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때쯤 보온석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지만 이건 별 3개를 한 곳에 불러내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패턴을 사용하는 3페이지 체력은 14,000이에요. 접근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딜타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뾰족한 수정을 떨어뜨리는데 반대쪽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계몽의 덫에서는 일정 간격마다 빛이 나오고 이때 주변에 서 있으면 순식간에 잠들어 버립니다. 살짝 빠져주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 패턴은 게슈탈트 소환. 바닥에 파란색 점이 생기는 곳까지 빠지면 파괴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레이저. 이건 모션 보고 도약으로 피하거나 대각선 뒤로 2걸음 빠지면 쉽게 피할 수 있어요. 패턴 회피가 어렵다기보다는 딜타임이 잘 안 나와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반복 작업으로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마지막엔 그냥 맞으면서 뺐어요. 이틀하고도 조금 더 걸린 보스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툴레 몽둥이가 없었다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보스가 쓰러져 있는 곳 주변을 잘 살펴보면 계몽의 조각이라는 아이템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잠시 뒤에 나타난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진보의 이름 아래 많은 것을 얻는다. 허허, 전 중립입니다. 계몽의 조각을 주게 되면 맵 어딘가에 달 균열이 열리게 되고 몇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건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하루 동안 삭이 되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달 주기가 바뀌게 됩니다. 즉 다음 삭은 지금부터 20일 뒤인 49일이 되는 거죠. 보스 잡고 나온 시체를 곡괭이로 채광합니다. 그럼 보스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천상 구조물과 천상의 부채를 드랍해요. 또 계몽의 왕관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정신력 회복 0티어템입니다. 정신력 수치가 높을 때는 왕관 자체가 광원이 되어버리는 데다 내구도도 무한인 개꿀 아이템이죠. 쉴 틈이 없습니다. 바로 보스 하나 더 잡으러 갈게요. 이번 보스는 선물 보따리를 열어서 소환할 수 있어요. 열쇠는 사슴뿔입니다. 이건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 미리 구해뒀어요. 사슴들을 몰아서 나무에 부딪히게 하면 풀을 떨어뜨립니다. 이걸 보따리에 꽂으면 클라우스 등장! 미러전이 시작됐어요.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신을 극복하는 거죠. 휘적휘적하면 살짝 빠졌다가 4대 때리고 다시 도망. 워킹 케인을 들고 빠지는 게 핵심이에요. 손을 번쩍 들면 마법 시전입니다. 불마법과 얼음 마법을 번갈아 사용해요. 하지만 거리가 멀다고 인식되면 마법이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워킹 케인으로 스왑하는 거랍니다. 이걸 반복해서 체력을 5000까지 깎아주면 크람푸스라는 녀석들이 나와요. 생긴 거에 비해 상당히 아픈 녀석들입니다. 카이팅은 한 대 치고 빠지고를 반복해야 해요. 그게 어려우면 지금처럼 그냥 맞딜 하셔도 되는데 체력 잘 보셔야 합니다. 방어구 터지기라도 하면 한 번에 골로 갈 수 있어요. 휘적휘적 번쩍, 휘적휘적 번쩍,
이걸 반복합니다. 생김새에 비해 매우 쉬운 녀석이에요. 체력을 전부 깎으면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생명의 목걸이로 부활하게 되고 이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패턴이 하나 추가됐어요. 점프 공격입니다. 거리를 많이 벌리거나 수직으로 피하는 방식으로 파괴하면 됩니다. 오톡스는 영혼 미끼를 이용해도 되고요. 또 반복해서 딜을 넣었고 클라우스 처치에 성공합니다. 그럼 숫사슴의 뿔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보따리를 여는 진짜 열쇠예요. 자물쇠 따버리면 선물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선물 보따리에선 보스 전리품을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데 전 야호발 왕관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동굴 보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어구죠. 그리고 이동용 부활 재단인 생명의 목걸이를 2개 획득했습니다. 완전히 개꿀이죠. 집으로 돌아가자이. 이게 뭔 소리야? 거대한 짐승이 오고 있어? 쉴 틈을 안 주네요. 겨울 거인의 등장입니다. 보통 30일에서 31일 밤에 출몰하는 녀석이죠. 전투 전에 별구를 써주고 패턴을 너름 깔기 전 모션 보고 도약해서 회피했습니다. 일반적인 캐릭터라면 뒤보단 옆으로 피하는 게 훨씬 쉬워요. 체스터 생각하는 여유까지 매우 쉽게 컷. 눈알 하나 얻었어요. 뽕피를 막아줄 눈우산의 재료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체 탐지기로 데코를 해봤습니다. 모든 곡물을 찾은 후 탐지기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장식품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거 은근 봐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끼를 잡으러 사바나 지형으로 왔습니다. 덫을 이용해서 잡으면 돼요. 구덩이를 삽으로 파면 토끼가 튀어나오는데 반대편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경로에 덫을 잘 깔아두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토끼 4마리를 이용하면 요술모자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자는 거미줄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선 그림자 조작기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야 할 아이템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악몽의 부적, 정신력을 일시적으로 0으로 떨어뜨리는 아이템입니다. 이건 당장 필요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불꽃 지팡이입니다. 원거리에서 사용하면 화염구를 날릴 수 있어요. 이건 곧 있을 보스전에서 필요한 거라 일단 지팡이만 먼저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미리 챙겨놨어요. 다음 보스전까지는 아직 며칠 남아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초 자원을 보충했어요. 풀도 한 세트 넘게 캐주고 갈대도 10개 챙겼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 일을 설명드릴게요. 최종 보스 소환을 위해서는 변이 보스 3종을 처치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수정 외눈사슴, 빙의된 바르그, 무장 곰설이에요. 소환 조건은 달 균열을 여는 거예요. 천상의 대변자 잡고 할아버지께 계몽의 조각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순간을 기점으로 5일이 지나면 맵 어딘가에 달 균열이 열리게 됩니다. 균열이 열려있을 때 숙주가 되는 보스를 잡으면 기생보스로 되살아나는 느낌인 거죠. 바르기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지만 외눈사슴과 곰소리는 각각 겨울, 가을에 나오는 거인이라 시기를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겨울은 35일까지고 30일까지 대변자를 잡지 못하면 균열이 봄에 열리게 되고 수정 외눈사슴은 다음 겨울에 잡아야 해요. 기생보스를 잡은 후에도 할 일이 꽤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쉬고 천상의 대변자를 잡은 거였어요. 더 세부적인 내용은 기생보스전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기다리면서 용팔이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처음 복사를 위해 꼭 필요한 초록 보석은 수급처가 제한적이라 틈틈이 모아주는 게 좋거든요. 한 개밖에 못 얻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명탄을 제작했어요. 이걸 3개 만들고 글로머 점액과 조합하면 도발 조명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겨울 거인을 60% 확률로 소환할 수 있는 장치예요. 지금쯤 달 균열이 열렸겠지만 30일에 이미 겨울 거인을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소환하는 겁니다. 땅을 떨구고 불꽃 지팡이로 점화해주면 원투만에 소환했어요. 운이 좋았죠. 겨울 거인은 똑같이 잡으면 돼요. 잠깐 기다리면 뭐가 살랑살랑 기어옵니다. 쏙! 영혼 비슷하게 생긴 이 녀석은 게슈탈트입니다. 몸의 통제권을 뺏겼고 수정 외눈사슴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정석적인 파해법 설명드릴게요. 바닥에 얼음 장판을 깔고 날개뼈 2개를 순서대로 던집니다. 이건 워킹 케인 들고 빙글빙글 돌면 쉽게 피할 수 있어요. 2개를 전부 던졌을 때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불꽃 지팡이 들어주고 화염구 던져주면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불속성 공격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은근 타이밍이 빡빡해서 실패할 수 있지만 차분하게 타이밍 기다리면 됩니다. 딱 내려 찍는 패턴은 비슷한데 이걸 연속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로기를 자주 유도할수록 난이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보스예요. 이렇게 보면 쉬워 보이죠? 예, 맞아요. 베니보스 중 가장 쉬운 녀석 맞습니다. 마지막도 그로기로 만들고 깔끔하게 컷! 보상으로는 순수한 광희를 2개 얻었습니다. 이건 현재 굶지마에 존재하는 종결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이보스를 잡으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뭔가를 노트에 끄적거리기 시작하는데 연구 열정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겨울거인과 전투를 하면 정신력이 항상 문제예요. 봄이 되어도 선인장을 빼먹을 수 없죠. 봄에는 비가 왕창 내려서 눈우산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런 선인장 따는 것도 상당히 아파요. 집 돌아가서 몸 관리 하겠습니다. 어두운 건 딱 질색이죠. 별보는 지팡이부터. 예? 봄에 내리는 비는 낙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피레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비 오는데 불 붙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불합리해요. 하지만 까먹은 건 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상자라도 살렸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보석들은 타진 않더라고요. 나머진 모르겠다. 연금술 엔진 다시 만들고 비레침부터 설치했습니다. 상자 재건도 했어요. 불에 탄 건축물을 해체하면 제작 재료의 4분의 1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 즐겁다. 파프리아로 왔습니다. 곰거인 잡으러 왔어요. 이름은 큰 사슴. 이게 왜 사슴이죠? 레데카이팅 하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중간중간 무기를 떨어뜨리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기 다시 주워서 전투하면 됩니다. 어두울 땐 역시 별부름이죠. 지팡이 하나당 20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구도 아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곰거인도 컷. 주요 보상은 솜털입니다. 원거리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한 개 만드는데 10개의 솜털이 필요해서 나중에 또 잡으러 와야겠네요. 드디어 마지막 조각도 발견했어요. 삭까지는 10일 정도 남았지만 미리 조립했습니다. 수리한 석상을 사기되는 밤에 부수면 보스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할머니 집 수리할 때 사용했던 카펫 기억나시나요? 이거 좀 더 캐러 왔어요. 라이트 살살 약 올리면서 카펫만 뜯어갔습니다. 집 꾸미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고급진 느낌? 아님 말고요. 보름달이 뜨는 밤은 역시 월석재단이죠. 달보름 지팡이 만들러 왔습니다. 사용일 수 1에 남은 별보름을 사용했어요. 알뜰하죠? 이번에도 펜플룻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한 개 더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그림자 조작기에서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 만들 달보름은 여름 대비용입니다. 별보름과 반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별이 아니라 차가운 별을 소환하는 능력이에요. 보온석도 차갑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무사히 획득. 다음 할 일은 번개염수 잡기. 얘가 드랍하는 뿔이 필요해요. 오아시스 지역에 무조건 서식하는 녀석들이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봄거인 한 번 더 잡고 이번에는 애기들까지 있길래 털 다 뽑아버렸습니다. 애기들은 코끼리 코 10바퀴 정도 도는데 끝나면 좀 어지러워 하더라고요. 이때 다가가서 혼내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원거리 무기인데 사용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달균열은 최대 3단계까지 점점 커지고 2단계부터는 지금처럼 지도에 위치가 표시됩니다. 여기로 이동해 보면 균열 근처에 광석들이 자라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캐면 순수한 광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엔 체력 2400의 방목자들이 지키고 있고 은근 데미지가 센 녀석들이라 피하면서 제광했어요. 팁을 드리자면 일반 곡괭이로는 채굴이 오래 걸려서 곡괭이급 장비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달 우박이 내린다는 건 균열이 최대 크기에 도달했다는 의미예요. 이때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맵 어딘가에 랜덤으로 식물이 3개 자라는데 이 녀석들 이름은 치명적인 빈말풀이에요. 말 그대로 치명적입니다. 덩굴로 공격을 하는데 덩굴을 때려서 체력을 전부 깎으면 무력화가 되고 이때 딜을 넣을 수 있는 구조지만 하나만 있어도 데미지가 상당한데 3개가 모여있으면 처리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그래서 원거리 무기를 만든 거랍니다. 멀리서 토네이도만 쏴주면 피해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 손으로 바로 뛴 이유는 빈말풀은 플레이어가 직접 심은 작물에 우선적으로 생성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 이번 월드를 플레이하면서 베리덤블 외에는 직접 심은 작물이 없기에 여기에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체당 빈말풀 거죽을 2개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캔 순수한 광희와 조합하면 빈말풀 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빈말풀 장비는 제작대가 따로 있는데 이건 천상의 부채에서 만들 수 있어요. 대왕관 키트. 이걸 설치하면 다양한 장비를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거죽 6개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겁니다. 이럴 땐 방법이 있죠. 초록 보석 들고 동굴로 뜁니다. 해체이 지팡이 제작. 다른 캐릭터였다면 유저까지 뛰어오는데 한세월이었겠지만 워톡스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불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건설의 부적 착용하고 빈말풀 지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해체하면 끝. 재료비가 클수록 전 복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팡이를 제작한 거랍니다. 이걸로 칼과 지팡이를 만들었고 남은 건 전부 수리키트를 제작하는 데 사용했어요. 빈말풀 장비는 내구도가 다 되어도 터지지 않고 수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성능 테스트 해봐야겠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악몽의 부적을 제작했어요. 들고 동굴로 갑니다. 전구금지대로 가면 악몽화된 늑대돼지가 대리석 기둥에 묶여 있어요. 기둥 3개를 전부 곡괭이로 켜주고 마지막 피니시까지 넣어주면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훈련한 돼지는 몸을 긁기 시작해요. 이때 악몽의 부적이 필요합니다. 붙어있는 그림자 벌레들은 정신력이 낮을 때만 때릴 수 있거든요. 벌레를 전부 잡으면 보스전이 시작됩니다. 은혜도 모르는 녀석이죠. 1페이지 패턴은 단순합니다. 탐색하다가 갑자기 달려와요. 대각선 앞으로 피해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이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원래 3번 연속으로 피하면 딜타임이 생기는 녀석인데 이번에는 뭔가 꼬였는지 패턴을 한 번 더 사용하더라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악몽돼지의 공격에는 대부분 넉백이 붙어 있어요. 후속 공격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니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뛰어댕기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딜타임입니다. 체력이 5000이 될 때까진 이 패턴 하나만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쉽게 넘길 수 있어요. 이 페이지가 되면 패턴을 하나 더 사용해요. 딱 내려치기입니다. 시전 시간이 길어서 피하기 쉬운 패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공격을 기둥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기둥은 주먹질로만 부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공포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지상에서 달 균열을 열었던 것처럼 동굴에선 동굴 균열도 열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핵심 재료랍니다. 다져진 땅에서는 이동 속도가 느려져서 다음 패턴을 피하기가 어려워지지만 영혼만 있다면 상관없죠. 악몽돼지 컷, 공포석 갑옷과 두고 정사진, 그리고 순수한 공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달 균열에서 캤던 순수한 광희의 동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아이템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랍니다. 공포석 방어구는 성능이 크게 좋진 않아서 이번 생존에선 만들지 않을 거예요. 보스전을 끝내고 보니 49일이 되었더라고요. 사기 되는 밤이었죠. 쉴 틈이 없어요. 바로 그림자 기물 보스전 하러 왔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석상을 아무거나 곡괭이로 캐면 보스전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남아있는 돛 녀석이 강화가 되는 시스템이고 최종 진화된 녀석을 잡아야 고대의 연료식 공소한 재료인 그림자 심장을 얻을 수 있어요. 잡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전 나이트, 비숍, 룩 순서로 잡았어요. 1페이패는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어느 정도 맞으면서 진행했습니다. 오톡스는 3단계 강화 보스 기준으로 룩 패턴을 가장 피하기가 쉽습니다. 룩은 잠깐 사라졌다가 등장하면서 데미지를 입히는 패턴을 사용하는데 이건 그냥 타이밍 맞춰서 도약으로 피하면 돼요. 오톡스가 아니라면 패턴 시전하자마자 반대쪽으로 달려서 피하는 방법이 정석인데 실수 한 번이라도 하면 무조건 맞는 패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옆에 있는 길을 이용해서 피하면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전투 중에 비가 계속 내려서 습기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젖어버리면 위를 놓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진행했어요.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톡스만한 사기 캐릭이 없습니다. 매우 손쉽게 컷! 그림자 심장과 어둠 방어구를 얻었어요. 마지막 준비물만 남았습니다. 바로 화석 8개요. 이건 동굴 거미집을 부수면 확정으로 1개에서 2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미집에 다가가면 동굴 거미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냥 맞디라셔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빨간 버섯지대에 널린 게 거미집이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 유적 위로로 이동했어요. 목적은 초록 보석입니다. 초록 보석은 수급이 매우 어려운데 얻을 수 있는 대표적 방법이 용파리 잡기, 수호자 잡기, 유적 석상 부수기, 마지막으로 유적 상자 털기입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는 7% 확률로 초록 보석이 1개 들어있어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빗말불 도구 수리 키트가 부족해서 건설 해체 군보로 복사를 해야 하는데 초록 보석을 다 써버려서 해체의 지팡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못 구하면 햄바타 들고 퓨어리버를 잡으러 가야 하는데 큰 상관은 없지만 오래 걸리면 지루하잖아요. 이게 되네. 해체의 지팡이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복사 시작했습니다. 늘린 재료로는 빗말불 투구를 만들었고 남은 건 전부 수리키트 제작에 사용했어요. 다시 사이비 장치로 가서 남은 툴레를 사용했습니다. 건설의 부적이 없어서 할인을 받지는 못했고 그냥 생으로 전부 만들었어요. 퓨어리버를 잡을 때는 여왕벌 모자를 착용할 거라 갑옷으로 전부 제작했습니다. 여왕벌 모자는 정신력 오라를 반대로 적용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대부분의 보스목들은 정신력을 떨구는데 여왕벌 모자를 착용하고 있으면 오히려 정신력이 올라가는 거죠. 아트리움으로 이동해서 관문에 고대의 열쇠를 꽂아줍니다. 이건 유적에서 수호자 잡고 얻었었죠. 그리고 화석 8개를 땅에 심었어요. 낮은 확률로 잘못 조립될 수 있는데 방치로 부수고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전 원투만에 성공했어요. 마지막으로 심장을 꽂아주면 까먹었다. 악몽의 부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퓨어리버도 악몽듯이 때처럼 정신력이 낮을 때만 파괴할 수 있는 패턴이 있거든요. 진짜 정말 최종 준비 끝입니다. 동굴로 내려와서 아트리움으로 딸깍. 다른 캐릭터였다면 끔찍한 경험이었을 텐데 워톡스라서 살았죠. 똑같이 열쇠 꽂고 화석의 심장 주면 고대의 연료 직공과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배 패턴은 단순해요. 그냥 머리뼈 휘두르기 한번 피하고 4대 카이팅 반복. 뼈 떨어뜨리는 건 뒤로 살짝 빠져주면 돼요. 동굴 최종 보스 치고 생각보다 간단하죠. 중간중간 뼈 과목을 가두는데 이번 도약으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2패부터는 까다로운 패턴의 연속입니다. 주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소환하는데 손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딜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부적 상태가 돼버려요. 이 패턴 파일을 위해 악몽 부적을 가져왔답니다. 정신력이 낮은 상태에서만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게 정석이고 이번에는 빗말풀 지팡이로 봐야 할 거예요. 이건 사용하면 구체가 나가고 최대 5번까지 튕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쓰긴 좀 뭔가한데 연료직공 잡을 때는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또 다른 패턴으로는 기어다니는 그림자 직무를 소환하는데 이걸 주워 먹으면 하나당 400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3초 지났으니 곧 죽을 거예요. 얘들 잡아도 영혼이 나오는 판정이라 영혼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유지력 싸움 하는 거죠. 빗말풀 장비가 좋은 점이 그림자 진영 몬스터들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는 거예요. 추잡스러운 패턴은 오래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쾌적한 전투가 가능하다는 거죠. 체력이 6000 정도 남았을 때 여왕벌 투구가 터졌고 빗말풀 투구로 교체했습니다. 이럼 이제부턴 정신력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선인장을 미리 구워오긴 했는데 이것도 몇 개 안 남아서 지금부터 속도 싸움입니다. 그래도 투구와 지팡이는 시너지가 있어요. 투사체가 튕기는 횟수를 2배 늘려줍니다. 또 악몽 목걸이를 계속 착용하지 않고 끼웠다 뺐다 하는 이유는 정신력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기록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력 관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전투 팁을 하나 드리면 그림자 직무를 소환했을 때 주변에서 처리하지 말고 약간 거리를 벌려줍니다. 이러면 퓨어리버가 저를 향해 걸어오게 되고 그림자 직무를 흡수하는 시간을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이게 사소해 보여도 꽤 중요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동굴 보스터 컷, 집으로 수심이 돌아가라고 영혼까지 챙겨주네요. 완전히 개꿀이죠. 보상은 뼈 방어구와 그림자 향로, 그리고 화석 8개를 돌려받았습니다. 전투가 끝이 나면 어디선가 손이 하나 기어와요. 밤마다 모닥불 꺼트리는 녀석이죠. 여기에 공포석 5개를 주면 그림자 균열을 열 수 있어요. 달 균열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5일 뒤에 동굴 어딘가에 랜덤으로 생성됩니다. 지금 등장하신 분은 마더는 아니고 그림자 여왕인 찰리예요. 어둠 속에 갇히면 맨날 공격하시던 분이 있죠? 그분이십니다. 2등신이 대세인 곰치마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4등신인 분이에요. 퓨어리버를 잡으면 유적이 초기화가 되고 수호자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템 좀 더 챙겨서 갈게요. 고등급 장비와 함께라면 훨씬 이지하죠. 초록보석 게이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스 중앙에 설치한 건 얼음 분사기예요.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자연발화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구조물이든지 전부 불타버릴 수 있습니다. 봄에 있었던 슬픈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예요. 분사기를 작동시켜두면 알아서 불을 꺼줍니다. 최소한의 예방인 거죠. 여름에도 보온석은 필수인데 이번에는 데우는 게 아니라 얼려야 해요. 이건 달구름 지팡이를 이용했습니다. 월석 재단에서 만들었었죠.
천상의 대변자도 잡았고 퓨어 리버도 잡았으니 이제 남은 건 최종 보스 뿐입니다. 달 유적으로 다시 향했어요. 달 유적에는 이런 가마솥이 있는데 먼지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아무거나 꽉꽉 채워넣고 조리하면 엠보로시아를 만들 수 있어요. 전 장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유적을 돌아다니며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먼지털이 나방의 개뻑입니다. 그럼 툴레사이트 잠자리채 청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조합식은 툴레사이트 2개, 먼지덩어리 1개인데 잠자리채가 총 6개가 필요합니다. 먼지를 추가로 얻으려면 증류된 지식을 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빨간색 셈에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명체 탐지기 때와 똑같이 발판을 밟아주면 먼지덩어리 청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료는 소금, 돌, 초석이에요. 소금만 다시 캐오면 되겠네요. 소금지대로 향했습니다. 초반에 오아시스 옆에서 발견했었죠. 집으로 가서 먼지 6개 만들고 툴레사이트 잠자리채 만들기 전에 여름거인 잡으러 왔습니다. 여름 오아시스는 모래 폭풍이 불고 달 폭풍처럼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우주 고글을 착용하고 진입했습니다. 꽝꽝 얼린 보온석을 먹이면 전투를 시작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지만 뾰족한 모래를 소환해서 데미지를 주는 방식이에요. 고글을 끼고 전투하면 투구를 착용할 수 없어서 뼈갑옷 한번 사용해봤어요. 5초마다 공격 한 번을 막아주는데 개미사자와의 상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바닥을 잘 보면서 전투하면 쉽게 피할 수 있었고 금방 처리했어요. 핵심 보상은 청사진 2개예요. 하나는 게으른 사막꾼, 이건 순간이동을 시켜주는 장치인데 저한테는 큰 필요가 없어서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는 땅파기 도구입니다. 이걸 사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착용한 상태로 움직이면 지나간 토탄은 전부 벗겨낼 수 있어요. 베이스 구축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 심지어 다시 덮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꿀 아이템이죠. 나중에 집 꾸밀 때 사용해야겠어요. 지금 발자국 보이시나요? 특이하게 이빨이 박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달균열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이빨 박힌 발자국이 확정적으로 생성됩니다. 이걸 따라가면 코끼리 시체가 나오는데 여기선 바레그가 튀어나와요. 기생보스 숙주 3마리 중 하나였죠. 체력도 적고 데미지도 약해서 무난해 보이지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녀석입니다. 점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줄 건 내주면서 맞디라는 게 좋아요. 외눈사슴 때처럼 숙주를 처치하면 빙이 된 바르그로 부활합니다. 하필이면 집 옆에서 전투하는 거라 말벌들이 자꾸 절 괴롭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영혼 개꿀. 이 녀석의 위협적인 패턴은 방금 보신 것처럼 브레스예요. 그래도 빈말벌 장비를 끼고 있으면 뱀감이 상당해서 막 아픈 건 아니지만 물량 공세까지 합쳐진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빙이 바르기까지 컷! 이제 한 마리 남았죠? 곰소리는 가을이 시작하고 최대 5일 안에 생성되는 녀석이라 한 10일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할 일이 꽤 있어요. 지금쯤이면 그림자 균열이 열렸을 거예요. 탐방하러 갑시다. 그림자 균열도 지도에 표시되기 때문에 위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균열 주변엔 부연 안개로 덮여있고 도화선 그림자 벌레가 지키고 있습니다. 균열 단계가 올라갈수록 벌레 수도 늘어난답니다. 지금은 1단계 애기 균열이라 한 마리밖에 없어요. 밑값 제대로 하는 녀석입니다. 꼬리가 도화선이에요.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피하긴 쉽습니다. 처치하면 순수한 공포를 얻을 수 있어요. 와이씨, 왜 이리 징그럽노?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벌써 밤이 되었고 달구름으로 불러낸 달도 전부 꺼진 상태였어요. 어두운 건 너무 답답하잖아요. 달섬으로 이동해서 전상 구조물을 다시 꽂았습니다. 이런 밤에도 맘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툴레사이트 잠자리채를 만들어준 후 사이비 장치를 방문했어요. 안명술 재단사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이건 그림자 장비 제작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만들었으면 재료도 구해와야겠죠. 다음 할 일은 악몽 틈새 찾기입니다. 균열이 열렸을 때 악몽 틈새 주변을 지나가면 공포석 덩어리가 튀어나오고 주변에서 몹 3마리가 스폰됩니다. 얘들은 은신을 해서 돌아다니고 데미지를 넣기 전까지는 투명 상태로 전투를 해야 해요. 딜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방금은 운 좋게 영혼딜로 은신을 풀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상태로 싸우면 체력이 800밖에 되지 않는 녀석들이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또 공격 딜레이가 상당히 커서 여러 마리 상대해도 보고 쓱 피하면 됩니다. 워톡스는 공격 모션 보고 분신 소환해주면 알아서 은신이 벗겨지더라고요. 간단하죠? 얘들을 잡으면 어둠의 넉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빈말풀 거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자 장비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마지막 6가지 얼른 처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그림자 장비 제작. 새로운 장비를 만들면 해야 할 일이 있죠. 재료 복사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
공허의 로그, 공허의 두건, 그림자 수학자를 만들고 남은 건 전부 수리 키트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빈말풀 장비와 그림자 장비는 취향 차이긴 한데 전 외형은 그림자 장비가 낫더라고요. 당분간은 이 친구들로 사용하겠습니다. 성능 테스트하러 왔어요. 장소는 쓰레기장입니다. 악몽 같은 늑대 돼지를 잡은 상태에서 여길 방문하면 고철더미 속에서 돼지 한 마리를 더 발견할 수 있어요. 고철덩이 늑대 돼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패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패턴을 사용합니다. 쓰레기 더미 뒤져서 뭔가 흉측한 걸 꺼내와요. 이걸 무기로 사용하는데 맞으면 넉백 당하는 건 똑같아요. 그림자 도건과 그림자 수학자 또한 시너지가 있는데 계속 때리면 5스택까지 데미지가 증가해요. 근데 한 대 맞거나 카이팅을 한다고 잠시 빠져도 스택이 전부 사라진다는 게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패턴 대부분이 시전 동작이 커서 악몽 돼지보다 훨씬 난이도가 쉬운 녀석이에요. 변신한 동안 치사하게 딜을 넣었고 간단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주요 보상은 지평 확장기입니다. 착용하면 시야를 상당히 넓혀주는 투구예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영혼 도약을 할 때 시야에 보이는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는 한계치를 뚫어버리는 개꿀 투구예요. 항해할 때도 멀리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 느낌. 어느새 여름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여름엔 항해를 하면서 보내기로 했어요. 찾아야 할 장소가 있거든요. 바로 원숭이 섬인데 말 그대로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섬이에요. 위치는 랜덤으로 생성되지만 깊은 바다에 위치하기 때문에 최대한 먼 곳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전 달섬에서 출발했어요. 반나절 정도 노를 저었고 세상의 끝을 발견했습니다. 저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부서지고 육지로 떠내려갑니다. 끝에 도달하면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탐사를 진행했어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챙겨온 노가 전부 터졌어요. 하지만 수확이 없진 않았습니다. 독특한 표식이 남겨진 바위 보이시나요? 노란색 마킹은 원숭이들의 영역 표시예요. 주변에 섬이 있다는 의미인 거죠. 유혹 6개 챙겨서 다시 항해 떠납니다. 일단 배가 멈춘 곳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훑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발견. 1.5일 만에 찾은 거면 무난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발견만 하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구석구석 돌아다니긴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곰소리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보스 하나 더 잡으러 왔습니다. 거대한 벌집을 망치로 두들기면 비킨을 소환할 수 있어요. 전궁폭으로 잡을 때 가장 까다로운 보스라고 생각합니다. 비킨 잡을 때 팁은 양복 모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벌 한정으로 내구도가 툴레 갑옷과 또이또이 합니다. 이 녀석이 까다로운 이유는 주변을 돌아다니는 졸개들 때문이에요. 병정벌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부 죽이면 다시 리필하기 때문에 한 마리만 남겨두는 게 제일 편한 구도예요. 전투가 부담스럽다면 펜플렛을 활용해도 됩니다. 재운 상태로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패는 거죠. 이런 구도가 완성되었다면 그냥 맞딜합니다. 카이팅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키는 지나가면서 불을 뿌리는데 여기서는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지거든요. 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영혼 도약을 써버리면 애써 만들어 놓은 구도를 날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쩔 수 없죠. 이걸 또 반복합니다. 이때부터는 또 달라지는 게 병정벌의 수가 2배로 늘어나고 주문 안 했는데도 자꾸 벌을 가져다줘요. 이 구간이 제일 까다로운데 템플릿을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보톡스가 아니라면 벽을 치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비킨과의 전투는 소모전에 가까운데 3패부터는 딜타임이 늘어나서 그나마 편합니다. 주기적으로 병정벌 광폭화 패턴을 사용하는데 이때 쫄따구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절 향해 달려와요. 이걸 이용해서 여왕벌과 거리를 최대한 벌리고 도약으로 순식간에 접근해서 딜을 넣으려고 했는데 다시 소환하는 건 반칙이지. 이걸 무한 반복합니다. 전투 중간에 가져온 툴레 갑옷이 전부 터져서 호다닥 가방 열어서 그림자 장비 꺼냈습니다. 대략 2일에 걸친 비킨 보스전이 끝이 났어요. 보상으로는 여왕벌 모자, 포장지 청사진, 그리고 로얄 젤리를 얻었습니다. 이건 지속 회복 음식인 젤리빈을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바로 만들어 봐야겠죠. 집으로 돌아와서 요리솜 만들고 로얄 젤리 하나에 꿀 3개 넣습니다. 꿀 말고 다른 걸 넣어도 괜찮아요. 젤리빈 완성! 2분 동안 120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고트 회복템입니다. 보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75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턴 차근차근 집을 꾸밀 거랍니다. 제가 미감이 좋진 않아서 데코를 한다기보단 지금까지 잡은 보스들 석상을 만들어서 전시할 생각입니다. 용파리 때 조각상으로 길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석재를 사용했었잖아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조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전 달파편을 사용할 겁니다. 이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보스를 잡고 드랍한 스케치를 돌림판에 먹이면 조각상 제작법이 해금되는 방식이에요. 인벤 없어서 못 줍고 놔두고 온 것들도 몇 개 있는데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조각상을 보니까 제가 꽤 시간을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부득. 제 나름대로 배치까지 정해서 옮기고 있었는데 곰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등장했어요. 이 친구 수영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전투 패턴은 겨울거인과 봄거인을 약간 섞어둔 느낌입니다. 광역기도 사용하고 맞으면 수치스러울 정도로 모든 걸 날리더라고요. 심지어 탈춤까지 추면서 쫓아와요. 아무튼 모션 보고 도약으로 피하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걸 맞네. 무장곰소리, 체력이 무려 8전입니다. 변이보스 중 가장 튼튼한 녀석이에요. 광역기를 쓰는 건 똑같은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평타를 칠 때 돌진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피하지 않으면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피하면 눈치 한번 살 보고 질펀하게 공격합니다. 깔리면 좀 많이 아파요. 그래도 뒤로 이동하는 게 공략의 핵심입니다. 엉덩방아를 찧었을 때 2대 때리면 그로기에 걸립니다. 이때가 핵심 딜타임이에요. 그 외에는 특별한 기믹이 없어서 익숙해지면 얘가 제일 쉽습니다. 변이보스 3종 전부 컷! 역시나 또 할아버지가 등장했어요. 고마움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말투가 참 톡식해요. 그래도 노란 케이스 하나를 주시면서 달 유적에 가보라고 하시네요. 바로 출발! 달 유적에는 이렇게 파란빛이 둥둥 떠다니는데 얼른 앞질러 간 다음에 방전 방주를 땅에 떨어뜨리면 쏙 충전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걸 대왕관으로 가져가면 고성능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 부클 곰소리통을 만들어 봤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초초초 고성능 휴대용 냉장고입니다. 유통기한이 20배 늘어나요. 214일. 전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아서 필요는 없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봤어요. 이제 최종 보스 도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고철 파밍 추가로 진행했어요. 빈말불도 3개 자라있더라고요. 원거리 장비 없이 잡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덩굴 먼저 처리하면 그로기에 빠집니다. 이때 12대 정도 칠 수 있어요. 그림자 방어구를 착용한 상태에선 나머지 덩굴에 맞아도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얼렁 잡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워 나간다는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망치 터질 때까지 울타리를 부쉈고 고철 11개 추가로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재료를 전부 챙겨서 할머니 섬으로 이동했어요. 섬 구석에는 할아버지가 살림을 차리셨습니다. 두 분이 뭔가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걸 제가 방해한 건 아니고 최종 보스전의 전장이 바로 할머니 섬이 될 거예요. 원숭이 섬이 밝혀진 지도를 할머니께 드리면 쿨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십니다. 열심히 항해해서 발견한 보람이 있죠. 정말 설레시나봐요. 춤까지 추시더라고요. 부득 마지막 실험이 진행되기 전에 특수 바닥재를 설치해서 투기장 공간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이때 고철이 필요해요. 할아버지가 가져오신 제작대에서 기질 추론기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고철 1개에 4개 만들어지는데 이걸 76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직접 깔아야 하지만 친절하게 홀로그램으로 표시해줘요. 마지막 바닥을 딱 깔면 베일에 쌓인 실험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 적합한 에너지원이 없어서 작동을 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또 제 몫이겠죠? 에너지원을 챙겨 오려면 신명체 포획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툴레 잠자리체가 이때 사용되는데 또 까먹어버렸습니다. 얼른 챙겨와서 6개 만들었어요. 신명체, 이건 달 균열 주변의 방목자와 달 영역의 게슈탈트를 의미합니다. 포획기로 쇽 하고 잡으면 돼요. 종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보스전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신규 보스는 2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보스인 워봇은 전투 드론을 가동시키는 패턴이 있는데 이때 생성되는 드론의 종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형 게슈탈트는 지상형 드론인 테라마이트로 방목자와 대형 게슈탈트는 공중형 드론인 워블러가 되는데 지상형 드론이 2개 이상 존재한다면 주기적으로 둘 사이에 전기 울타리를 생성하는 패턴을 사용해요. 여기서 오는 이동 제한이 상당히 거슬려서 전 소형 1개, 대형 5개를 포획했답니다. 고톡스의 보스전 준비물은 항상 똑같아요. 영혼 파밍입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빈병을 전부 영혼 단지 제작에 사용했어요. 단지 7개의 인벤에도 영혼을 꽉꽉 채워갔습니다. 말벌 잡는 거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기분이네요. 속이 뻥. 이제 준비는 전부 끝났습니다. 다시 할머니 섬으로 돌아가서 잡아온 신명체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렸어요. 하지만 저 거대한 제작품을 가동시키려면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걸 또 어디서 구하나? 안녕하세요.
이 녀석은 천상의 복수자예요. 천상의 대변자 1패와 동일하지만 약간 더 질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탈 부리는 건 종특인가봐요. 한 대도 안 맞고 컷! 잡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튀어나온 순수한 게슈탈트를 얼른 잡아야 해요. 할아버지가 주시는 신명체 포획기로 슛! 이제 마지막 조각까지 전부 모였고 할아버지의 역작 워봇이 완성되었습니다. 워봇과의 전투를 위해선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원석을 전장에 깔아야 합니다. 워봇은 중간중간 열추적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건 유도 미사일 느낌이라 무빙으로 피할 수 없는 패턴이에요. 하지만 플레이어 조준이 가장 후순위라 온도를 가진 오브젝트를 놔두면 대신 공격을 흡수해줍니다. 그래서 보온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스위치를 당기면 워봇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와, 움직인다. 그럼 그렇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던 게슈탈트에게 통제권을 뺏겼어요. 뒤처리는 또 제 몫이죠. 내려치기 패턴은 뒤로 살짝 빠져주고 다스택 카이팅하면 됩니다. 다음은 복종하는 척하면서 추진력 모아서 도약하기. 생각보다 먼 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뒤로 가는 척하면서 앞으로 피하는 게 핵심이에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다음은 앙탈 부리기. 얘가 조금 더 귀여운 느낌입니다. 달진형 친구들은 전부 뽀짝한 구석이 있어요. 체력이 17,000이 되면 열추적 미사일을 개시합니다. 집에 돌이 부족해서 보온석을 5개밖에 못 깔았어요. 금방 터질 거라 나중에 미사일을 몸으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피하는지는 그때 가서 보여드릴게요. 미사일 패턴이 끝나면 드론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공중 드론과 지상 드론은 다른 패턴을 사용하는데 공중 드론은 평소에 무력화시킬 수 없지만 방금처럼 레이저를 쏘는 순간만 조심하면 돼요. 지상 드론은 부딪히기만 해도 딜이 들어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안 아파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레이저가 보스랑 겹쳐지지 않을 때 들어가서 딜을 넣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3페이지가 되면 광선 공격이 추가되는데 틱당 데미지가 40이나 돼서 얼른 피해야 합니다. 60초 주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전투했어요. 생각하긴 했어요. 레이저가 보스랑 겹쳐지면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유도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믿겠다. 열추적 미사일 회피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미사일이 딱 몸에 닿기 직전에 도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1인화 화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탁탁탕.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건 제가 찍은 달 친화 스킬 때문인데 빈말풀 방어구를 착용하고 있을 때 적용되는 능력입니다. 영혼 도약 후 잔영 도약이 활성화됐을 때 그 역시 잔영 도약 기회를 소모하고 적의 공격을 1회 무효화해줍니다. 잔영 도약 기회는 총 2회니까 미사일 2개까지는 방어해주고 나머지 하나는 새로운 도약으로 회피하는 거죠. 타이밍만 익숙해지면 반틈은 피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2개가 겹쳐서 날아오면 답이 없긴 합니다. 이 정도만 맞아주는 게 예의예요. 이걸 반복해서 워보까지 컷! 영혼 8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보스인 천상의 기공자 등장입니다. 여기서부턴 정신력이 계몽 수치로 바뀌어요. 계몽 상태가 되면 정신력이 쭉쭉 차는데 정신력이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게슈탈트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데미지를 입는 건 아니지만 잠에 들어요. 하지만 빈말풀 도구를 착용하면 게슈탈트 공격에 면역이 된다는 사실, 정말 쾌적해집니다. 패턴은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돌진하기. 별로 안 아파 보여도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한 서너 번 돌진한 뒤에는 기괴한 단말말을 내지르고 저와 저 녀석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영원히 유지되는 장판을 설치해요. 그래서 돌진을 섬 끝으로 유도하고 바다 쪽으로 장판을 깔도록 해야 하는데 화면을 잘못 돌려서 처음부터 크게 꼬였습니다. 장판 위에선 도트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판정이 너무 빡빡해서 살짝만 잘못 움직여도 이상한 곳으로 장판이 깔리더라고요. 그래도 딜타임은 보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장판이 깔린 곳으로 패턴을 유도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도 넉백 한 번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마지막 패턴은 전범의 공격입니다. 심지어 200의 딜이 들어오는데 이거 방어력을 무시하는 공격이라 프리텟이 몇몇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죽습니다. 이렇게 워봇 다리 뒤로 피하면 되는데 이미 장판이 깔려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영혼 덕분에 죽진 않았습니다. 체력을 반 정도 깎았을 때 전장 대부분이 장판으로 뒤덮인 상태였습니다. 또 슈퍼노바 패턴이에요. 아직 영혼은 충분하니까. 데미지 훅훅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방어구 내구도가 닳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 아직 살아있는데? 갑자기 장판이 전부 사라지고 체력을 풀 회복했어요.
전장의 캐릭터가 전멸하면 초기화가 된다고 듣긴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살짝 당황했지만 오히려 좋아. 연습게임 했다고 생각할게요. 강제로 이틀을 하게 되니 플레이가 조금 더 매끄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죠. 과연 첫 장판은 성공.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워봇 다리가 있는 곳에서 안 싸우는 게 좋겠더라고요.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확실히 워톡스가 좋은 게 장판 벗어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딸깍 한 번으로 벗어날 수 있어서 딜 타임을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장판 중첩까지 유도해주면 안전지대 관리 확실하죠? 취소. 그래도 전방의 공격을 마음 편하게 피할 수 있었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장판 유도하고 다리 뒤로 숨고. 광역기 지속시간이 은근 길어서 이때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기물의 주인공이 왜 강해지는지 깨달았어요. 첫 틀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천상의 비공자까지 클리어했습니다. 혼자 가긴 외로웠나봐요. 할아버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달 진영의 최종 보스답게 난이도가 상당했어요. 그림자 진영의 마지막 보스가 기대되게 만드는 전투였습니다. 주요 보상은 천상의 보석이에요. 이건 계몽의 왕관을 띄울 수 있는 파츠인데 5개 전부 착용 시 항상 계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적대적인 게슈탈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을 강제 공격하면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처치 시 순수한 광희를 드랍해서 잡으면 좋습니다. 예? 타임. 조금 당황스럽네. 사실 알고 보면 저 녀석이 본체가 아니었을까요? 귀엽게 생긴 것 치고 속은 시꺼먼 녀석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기화됐으면 일주일간 잠 못 잤어요. 생명의 목걸이로 겨우 부활했습니다. 글라우스 잡기 잘했다이. 허겁지겁템 주었어요. 컬렉션에 천상의 귀공자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워봇 스케치는 어디 갔대? 그런 다음 저에게 수모를 안겨준 녀석과의 복수전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중부장을 하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생명의 펜던트도 하나 챙겨왔답니다. 너무 애견남스럽지만 살았으면 장땡이죠. 회수하지 못한 아이템들 전부 주우러 왔어요. 워봇과 함께 절 괴롭히던 드론들입니다. 공중 드론은 이미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 나버렸어요. 방치로 부수면 부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품은 지상 드론을 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은 블러지인데 벌목, 채광, 심지어 풀과 장가지까지 전부 캐주는 무성능 일꾼이에요. 지금 보니까 당근도 캐주네요. 완전 개꿀이죠. 워봇 스케치도 들고 왔고 컬렉션 추가했습니다. 생각보다 안 가져온 게 많더라고요. 퓨어리버, 비이덴 바르그. 이건 어디에 빼먹었는지 못 찾아서 그냥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이상한 액체 하나도 보너스로 얻었습니다. 이건 방전 방주를 만드는 재료예요. 억제된 정전기가 필요한데 이제는 실험을 해줄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직접 해야만 합니다. 스태틱 리스트레이너를 만들고 달 폭풍 지역으로 가서 둥둥 떠다니는 노란색 빛을 가두면 실험이 시작됩니다. 참 신기해요. 실험 동굴을 전달하면 억제된 정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방전 방주를 만들고 에너지까지 채워주면 끝. 이걸로 견사포를 만들었어요. 이건 내구도 무한인 다트 느낌인데 탄약으로 사냥개 이빨을 사용합니다. 성능 확인해보기 전에 석상들 전시해둘 공간부터 마련했어요. 이 모자 참 편합니다. 방과 연결된 부분에도 카펫을 전부 깔았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오실 분이 정해졌거든요. 한참을 외롭게 사셨던 할머니를 저희 집 옆으로 이사시켜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집들이 선물도 하나 마련했어요. 대대왕 조각상입니다. 한평생 기다렸던 분을 이렇게라도 마주할 수 있길 바랬어요. 조각상 정리도 했습니다. 첫 줄은 달진영 보스들, 두 번째는 그림자 진영 보스들, 마지막은 계절거인과 그 외 친구들이에요. 화석까지 심어주면 진짜 완성! 시간이 좀 남아서 컬렉션에 추가할 보스 하나 더 잡으러 왔습니다. 테라리움으로 소환할 수 있는 공포의 눈이에요. 할 줄 아는 게 돌진밖에 없는 단순한 녀석입니다. 매우 이지하게 클리어. 눈은 2개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친구 하나 만들어줬어요. 아직 견사포 사용을 못 보여드렸었죠. 그 전에 그림자 원거리 무기도 만들어서 성능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동굴 귀열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삼둥이가 등장했어요. 은신하는 녀석들보다 훨씬 귀여워요. 특히 문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 참 큐티하더라고요. 취소. 순서대로 하나씩 잡아주면 됩니다. 이걸로 까메랑을 만들었어요. 까만 부메랑입니다. 이번 성능 테스트 담당은 클라우스로 정했습니다.
먼저 견사포예요. 이빨을 영끌했는데도 20개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도 데미지는 강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은 까메랑. 그냥 꾹 누르기만 해도 계속 딜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샌드백을 클라우스로 정한 이유는 다시 보따리 쪽으로 돌아가려는 습성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바보가 되어버려요. 무한 프리딜 가능입니다. 재료 수급만 잘 된다면 견사포가 훨씬 좋은 것 같지만 지금은 까메랑이 더 낫다. 전투가 딱 100일 아침에 끝이 났어요. 석상을 만들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제가 잡은 보스가 많더라고요. 하루하루 정말 알차게 보냈다는 느낌? 이렇게 두 번째 굶지마에서의 100일간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한 줄 소감은 보톡스 하세요.